네, 그럼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탄소 예. 저장 시간이 13% 줄었다는 게 그러니까 흡수되는 양보다 배출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요 인자인 탄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그거를 네. 이제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대기 중을 반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탄소는 그 대기 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제 탄소 저장 시간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묻혀 있던 탄소가 모두 대기로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어, 그래서 보통 극지역의 탄소 저장 시간이 이제 100년 정도, 80에서 100년 정도 되고 네. 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탄소가 모두 대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극지방의 탄소 저장 시간보다 더 빨라졌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예. 극지방이다 보니까 연구 과정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진행을 하셨나요? 예. 사실 이제 극지방은 환경 변화가 지금 제일 심각한 지역이고, 네. 특히 여름철을 제외하면 사람의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 지면에서 직접 탄소를 관측하는 건 사실 이제 환경적으로나 이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생각한 것이 1년 내내 거기서 이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중에서 관측하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 지면의 변화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번 연구 탄소 저장 시간이 13% 이제 줄었다는 것을 40년간의 오랜 시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이렇게 네네.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나 우리가 온난화를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그 장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과거의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식물 생장이 일어나는 생장 기간에 주로 연구가 집중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 자체가 별로 힘들기 때문에 가을 겨울이나 이렇게 이른 봄 같은데 사람의 접근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여름철 연구를 많이 했고 사실 그 동토층 지역이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녹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네. 더 잘 자라고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나니까 마치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1년 내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해서 장기간 변화를 봤더니 그 식물이 생장하지 않는 기간의 탄소 배출이 결국 그 흡수하는 양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게 될 수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동토층 얼어있는 땅이 녹으면서 탄소도 배출하지만 그 예, 예. 생장할 수 있는 식물에 생장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예, 예. 해봐야 되는데 예, 예. 결과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더 많았다. 네, 이 예,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럼 예. 이번에 관측한 거는 북극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 우리가 예. 사실 생활에서도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잖아요. 뭐 산업 예, 예.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예, 이 두 예. 가지를 비교할 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연계는 특히 육상 생태계는 이제 배출원은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전 지구적인 온난화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의 한 25% 정도를 육상 생태계가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탄소의 저장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온난화가 강해진다면 이 25%의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탄소와 기후에 피드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산탄소가 늘어나서 온난화가 되면 온난화가 이제 생태계를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 바뀐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양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동토층에 탄소가 빠져나갈 경우 앞으로 이제 온난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자연도 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예, 앞으로 예. 추가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부족한 자료와 모델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확한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자연의 반응을 보기 앞서서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발생해서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최대한 많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든지 지금 뭐 나사도 이제 새롭게 위성을 띄워 올렸는데요.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이런 인공위성 그리고 기후 모델 뭐 이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도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관측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묶어서 좀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확인하면서 심각한 미래 기후 변화까지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 지금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